안녕하세요. 양희원영입니다. 지난 7월 제가 합로위 업무보고 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질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석 달째고요. 그때 제가 코로나19로 상반기 물량이 폭증하고 다가오는 추석 물량까지 쌓이면 또 다른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추석 직후에 고 김원종 씨 택배 노동자분 사망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네. 명복을 빌고요. 이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박성희 기조실장님과 이현수 중부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박성희 기조실장님, 네. 앞에 나오신가요? 네. 사망사고 발생 후에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해서 보상받기 어렵다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시고 특히 고인은 폐지를 모아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부친까지 부양하고 계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자체가 대필인 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상 법정 효력이 없다는 게 저는 이번에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을 통해서 이 잘못된 관행을 밝히고 고 김원종 씨를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이 사실 보고 받으셨을 텐데 몇 가지 법적인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짧게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올해 9월 10일 날 택배 입직 신고를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김원종 씨는 해당 대리점에서 근데 3년 이상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직 신고 없이 택배 배송을 했으면 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이나 그리고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최대 3년간 산재보험료를 소급부가 받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입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일하셨던 분들은 산재보험 소급 적용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석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고인께서 9월 15일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서 산재보험 소급 부과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산재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허위나 대리로 작성됐다면 그 제외 신청서 자체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 적용제외 신청서는 종사자 이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근로복지공단 법률 검토 결과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대리 작성을 할 경우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리 작성된 그 신청서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통상 대리 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제외 신청서 자체가 어쨌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현수 청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이게 돌아가신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투석된 대리점이 경기도 관할인 만큼 이제 이현수 청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후 해당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셨나요? 저는 현장을 가지 못했고 저 관할지청에서 방문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 고 김원종 씨가 제출한 자필 신청서를 보니까 필적을 한번 보셔요. 그 필적 한번 보십시오. 예. 이 필적하고 유족들이 직접 제출한 고인의 자필하고, 네. 그 두 개 동일인이라고 보이시나요? 같은 필적이 아니죠. 예.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예. 네네. 그리고 같은 날 제출된 다른 분 자필 신청서를 보세요. 네. 필적이 사실상 같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제외 신청서하고 오히려 같아요. 네. 또 같은 날 제출된 다른 두 명의 자필 신청서 보세요. 이것도 같은 거죠. 네? 그리고 같은 날 제출된 또 다른 두 명의 자필 신청서. 이것도 이 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이런 같은 날 제출된 9장의 신청서 중에서 이렇게 서로 같은 게 6장이에요. 이게 대리 작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일단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걸로 보여지고 예. 또 위법 의혹이 또 있는데 이 해당 송천 대리점은 산재보험의 계약 성립일이 2020년 9월 1일자로 신고했지만 개업은 2010년 1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개업하고 산재보험 계약 성립일은 2020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고용에 대한 입직 신고는 또 9월 10일 날 했어요. 그리고 고 김한종 씨는 3년간 일을 해온 거고 결국 업무를 시작할 때 입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부지청 청장님 관할인 만큼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입직 신고를 어겼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신청서가 대리로 작성된지 여부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검증도 하셔야 되고 네. 대리 작성이 맞다면 과태료 부과, 보험료 소급 부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비롯한 위법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의혹들을 명확히 조사를 해주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조실장님 다시 좀 여쭤보면 실장님. 예, 잠깐 그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좀 예. 이따가 다시 예예 고맙습니다. 산재 적용제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우리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하셨고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배 원청사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산재보험료를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는데 이 경우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재외 신청서를 노동자라고 하여금 작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경우에 그 대리점이 부담을 하더라도 택배 원청사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 3의 2항 단소조항부터 좀 조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2007년 12월에 신설된 후에 현재까지 시행령이 아직까지 없어서 입법 부작위로 이제 헌법소원까지 지금 다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시행령을 만드는 건 고용노동부 역할이에요. 이거를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니 헌법재판 결과까지 기다리시면 어떡해요? 법이 일단 재판 결과를 현재로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재판을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을 안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과 원청 쪽에서의 부담을 같이 줄이시는 방안, 그래서 표준계약서 등도 같이 검토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